안녕하십니까. 경제가 개미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다가도 어느 순간 치타처럼 튀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IMF가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완벽하게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신 분 경제학장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모두의 경제 고민을 소화하는 소풀이 박사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보니 속쓰림이 살짝 생기긴 하지만 우리 인생 MSG 없는 담백한 반찬만 먹을 순 없잖아요.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GDP 성장률이 2.8%로 꽤 낮아진다고 하셨어요. 이 수치를 듣고 솔직히 에잇 저렇게 낮아 하고 놀랐는데 이게 어느 정도나 심각한 숫자인가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범생이 1등급에서 3등급 정도로 확 내려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코로나 이전의 평균이 3.7% 정도였는데 지금 2.8%라고 하니 확 낮아졌죠. 옛날에 부모님이 공부 못하면 용돈 끊는다 협박하시던 것 같은 상황이에요. 여차하면 세계 경제가 지갑을 닫아버릴 수도 있거든요. 헉, 벌써 주머니 사정이 깐깐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신흥국 상황도 크게 달라진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지요? 맞습니다. 선진국이 슬로모션으로 걷고 있을 때 신흥국은 조깅 정도는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선진국 전체 성장률이 1.4%밖에 안 돼서 거의 산책 수준이고 반면 신흥국은 3.7%로 적어도 가볍게 뛸 기운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신흥국이 파워워킹을 할 정도는 아니어서 전 세계의 시원한 러닝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 한국 경제 성장률이 1.0%로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크게 낮아졌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이거 그냥 지나가기엔 마음이 아프네요. 이거 정말 개울적 할 만한 소식입니다. IMF가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반년 만에 2%대에서 1%대로 반토막을 냈거든요. 학창시절 성적표로 치면 우리 반 평균보다도 아래네? 하는 느낌. 물론 여러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관세 전쟁이랑 글로벌 둔화가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엔 이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다는 거네요. 요즘 보면 각 나라가 서로 팽팽하게 관세 주먹을 날리는 듯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게 어느 정도나 위험한가요? 요즘 무역 갈등은 그냥 권투 시합 정도가 아니라 킥복싱에다가 이종 격투기까지 섞여버린 느낌이에요. 특히 미국이 여기저기 관세를 마구 부과해서 IMF 보고서에서도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제가 길을 가다 대문짝에 부딪히는 상황입니다. 부딪히면 머리 찢어지잖아요. 세계 무역량 증가율도 1.7%로 GDP 성장률보다 낮다고 하니 우리가 글로벌화 대신 로컬화로 역주행하는 시기에 들어섰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펀치에 맞고 무역 둔화 레프트 훅까지 날아오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리를 올려야 하나 내려야 하나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말이죠. 장판교에 홀로 서 있는 장비 같은 심정일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님들이 한쪽은 경기 둔화가 오니 금리를 내리라고 야단, 다른 쪽은 인플레이션이 안 잡혔다며 금리 올리라고 야단. 어휴. IMF도 나라마다 사정 다르니 알아서들 잘 조절해보세요. 식으로 권고하고 있어요. 한국도 물가가 좀 더 잡히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없진 않지만 섣불리 내렸다가 환율 출렁이면 또 골치 아프니까 참 곤란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이 경제의 만리장성을 무너지지 않게 막을 수 있을까요? IMF는 뭐라 합니까? IMF가 말하는 건 결국 협력 좀 하자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무역 정책에서 너 관세 올리면 나도 올린다 이런 식 말고 대화로 풀고 세계가 함께 안정 찾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각국은 구조개혁, 재정정책 건전화, 노동시장 개혁 등을 착실히 해서 내실을 다져라. 재정이든 금리든 막 퍼주기식이 아니라 금강불개의 재정 상태를 만들어두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기후변화, 기술변화 같은 장기 과제도 만만치 않다던데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말 그대로 만만치 않은 그 자체입니다. 이상기후로 식량 가격이 오르거나 에너지 대란이 생기면 다시 물가가 불붙을 수도 있죠. 또 기술 혁신이 너무 빠르면 일자리 잃는 분들이 속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IMF는 친환경으로 전환하되 사회 안전망 잘 깔아라, 교육훈련에 투자해라 이런 제안을 하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듯이 미래 직업도 미리 연습해본 사람이 잘할 테니 정부가 적극 지원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들어보니 한두 가지 챙길 게 아니네요. 협력, 재정, 동아정책, 인구, 기술, 무역, 세상에 정신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경제학장 박사님이 우리한테 던지는 한마디. 네, IMF가 보여준 전망이 화려한 레이스 커트는 아니죠. 하지만 세계가 뭔가 새 판을 짜는 시대가 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무역 갈등이든 기후위기든 방치하면 골치 덩어리지만 잘 대비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에 날계란 하나만 더 넣으면 맛이 2배라듯이 지금부터 준비만 잘한다면 2026년, 2027년에는 더 큰 도약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함께 준비하자고요. 파이팅! 오늘 경제학장 박사님께서 IMF 2025 세계 경제 전망을 맛깔나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힘들 땐 유머와 지혜로 극복하자는 말 가슴에 새기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저성장이라며 기운 빠질 필요 없습니다. 경제라는 드라마는 언제 어떻게 반전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준비 잘하셔서 미래의 주인공이 되시길